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오늘의 핫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리치걸스의 우리 희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도 안녕하세요. 리치걸스 김희정입니다. 네. 와, 오늘 요즘에 테마주 움직임들이 꽤 커요. 네. 오늘 보니까 비만 치료제도 있고 대마, 로봇 있는데 비만 치료제 요즘 계속 날아가죠? 네, 오늘도 한 어, 20% 넘게 급등한 종목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이따 얘기하면서 살짝 언급해 보도록 하고, 로봇 쪽도 일단 미국 시장 테슬라로부터 소식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은 뭐지? 약간 의외다? 의아. 네.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한번 내용, 첫 번째 우리 비만 치료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비만 치료제 섹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오는 2028년부터 1,300억 달러, 약 18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고를 올린 삭센다도 이제 특허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연내 비아트리스, 테바,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3곳이 노보노디스크와 특허 소송을 벌인 후 합의해서 올해부터 바이오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삭센다 바이오 시밀러를 캡진과 한독이 준비 중이고 또 한미 약품은 자체 파이프라인을 가동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또 인비티지랩도 블록버스터 비만약 위고비와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약효 기간을 1개월까지 늘린 주사제를 이제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 또 유한양행, 올리스 등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 일라일리는 지난 현지 시간 19일 중국에서 이제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 감량용 젯바운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서 이제 릴리가 젯바운드로 아시아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될 예정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대봉 LS, 큐라티스,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애니젠 등 정말 다양한 비만 치료제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원래 항암제 시장이 엄청 컸는데요. 특허 만료 부분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비만 그다음에 당뇨 치료제 요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처방을 많이 받게 되고 있고 당연하겠죠.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좋아질수록 생겨나는 질병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암 환자가 또 줄어드는 부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은 주춤해지고 한계를 보이는 항암제 시장보다 비만과 그리고 그 당뇨 시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이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작은 흐름의 뒤바꿈이 아니라 매우 큰 흐름이 바뀌는 제약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는 흐름이고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게 아닌 전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 그죠?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죠? 이제 여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삼천당 제약이나 뭐 대봉 LS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부터서 알고 있던 종목들인데 갑자기 나도 하면서 뒤늦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임상 실험 이제 일상이나 뭐 어쨌다 발을 담갔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한 번씩은 보시고 물론 이런 기업들이 의료 특례로 인해서 상장 폐지의 어떤 위험들이 좀 없는 혹은 적은 기업들도 있지만 정말 재수 없으면 이게 만약에 칼바람을 분다.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니까 코스닥은 뭐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 내야 되는데 이제 이 회사가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작전 세력이나 뭐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까요? 주가를 빵 띄어서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자기는 도망가고 상폐당하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적자인가
하다못해 매출이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매출 1년에 2억, 음, 7억짜리가 있어요. 급등해요. 보세요. 불안하네요. 네, 그런 거는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출이 1년에 2억이 뭐예요? 너무 쬐그만데요. 7억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종목들,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 그런 거 많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 있으니까 부디 가급적이면 적자가 아니면 좋겠고, 적자라 하더라도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게 작은 흐름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덧붙이기 했는데, 자, 우리 두 번째 대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대마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마가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엄청난 상승세 오늘 보였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사퇴 후 지지율 격차가 이제 축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접전 소식에 이제 마리화나가 상승하는 모습 오늘 보였습니다. 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11일 미 대선이 카밀라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와 트럼프는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은 47%, 해리스는 45%로 2%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또 보시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40%, 또 트럼프는 60%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이제 바이든 하차 선언 후에 4포인트 정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리스의 가능성은 더 커졌고,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와 관련된 이런 마리화나 주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보시면 오늘 오성 첨단 소재, 에머리지, 화일약품, 한국 BNC 등 이제 국내 마리화나 대마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정치권 시계가 상당히 불확실성에 어두워서 막 이랬다 저랬다 정말 그랬는데, 바이든은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오죽하면 미국의 그 유력한 그런 인사들조차도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사퇴해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일단 사퇴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어떨까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 해봤잖아. 하지만 지금 미국이 여성 대통령이 없어요. 그죠? 그죠? 클린턴 안 됐거든요. 힐러리가.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흑인 여성 대통령 요 부분이 과연 트럼프 부통령을 내세운 사람은 다 백인 완전히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이 대마에 대한 테마는 우리나라는 대마가 불법이죠.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이 테마 자체는 좀 작아요. 그래서 급등락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주의는 필요할 수 있으니 짧게 단타를 잘 칠 수 있는 사람들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은 나는 이게 해리스 이 사람이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려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뭔가가 익숙한 섹터네요. 로봇입니다. 네, 로봇은 오늘 테슬라와 관련해서 올랐는데요. 이제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시험 생산 언급을 하면서 일부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를 하고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테슬라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밤 미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5.1%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에서는 테슬라 급등의 영향에 따라서
티라 유텍, 두산 로보틱스, 휴림 네트워크스, 스맥, 크라우드웍스, 휴렉소 등 또 일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로봇 테마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로봇은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고 가야 해요.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화, 즉 무인화가 됩니다. 거기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고, 이 로봇과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합쳐지고 되면서 가는데, 로봇의 최종점, 네. 형태가 지금 뭐 팔만 있어서 이렇게 뭘 작업을 한다거나 여러 형태의 로봇들이 있는데, 로봇의 최종점은 뭘까요? 어떤 형태일까요? 이제 인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렇죠. 그런 AI 인공지능 로봇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거의 비슷한 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형태가 로봇의 최종점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 목표를 갖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내년에 이제 공장에서 배치해서 네. 시켜보면서 이제 하겠다 이거죠. 일론 머스크는 정말 마케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네. 추진력도 있고 계속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제 우리가 좀 흔한 말로 뻥카를 날린 것 같아. 근데 기어이 해내요. 그니까요. 그죠? 뭔가 엄청납니다. 좀 허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거짓말쟁이 같기도 하고 몽상가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해내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되게 영향력이 네. 큰 인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오늘 그 로봇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이 되고 있으니까 로봇주는 어쨌든 봐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될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섹터들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의 또 유망 종목을 네. 볼 건데, 와, 유망 종목, 오늘 현대로템이 매우 급격하게 또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와, 현대로템 이제 신고가입니다. 방산은 우리 무조건 간다. 방산, 사실, 리치걸스 영상에서 방산을 다루는 내용,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주말 전략 짜실 때 방산이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우리 지난 주말 소연님하고도, 네. 방사를 제가 자주포하고 전차하고 차이를 설명도 하면서 설명했는데 이 현대로템은 전차입니다. 탱크 신고가를 냈고요. 또 이게 세니까 삼양식품 네. 뭐 누가 이제 댓글에 또 에이 식품주 덜덜덜 이랬는데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는데 화요일날 7월 16일날 얘기 드리고 눌렀다가 하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올라가고 오늘 또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효동중공업도 그때 당시에 급등을 했죠. 네. 첫 번째 종목 급등을 했고 눌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요. 네. 이쪽 그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건 실적. 네. 네.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와, 전년 대비 270%인가? 그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와서 일제히 이제 역시 이쪽 섹터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실적되는 기업들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코드에서도 엄청 잘 갔죠. 가장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정말 잘 갔고요. 덕산네오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요 빨간 선에 터치하는 자리 있죠. 예, 여기부터가 한 번 정도 바닥권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는데 네. 한번 앞으로 이제 주가 살펴봅시다. 네, 자, 그러면 네네네. 바로 사지 말고 이제 좀 지켜보고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하반기. 지켜보고서 이제 네. 사라는 이제 네. 얘기를 저희 드렸는데 이제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종목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유명하게 이 종목 잘 봐봅시다 네. 했던 종목들이 네.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 지금 딱 한 종목 빼놓고 다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좀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기업입니다. 네,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SGC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SGC 에너지는 발전 에너지 사업과 건설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대부분 발전 에너지 사업에서 창출되는 회사인데요. 재생에너지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REC, ETS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고유가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회사의 중동 플랜트 매출이 본격화되는 것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SDC 에너지는 오늘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상반기 발전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실적 호조세를 견인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연료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네, 2분기 오늘 발표한 이런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2149%나 증가를 했습니다. 2100%.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제 근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더 실적에 반영이 되고 오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SDC가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반기 테마로 계속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7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유용하게 볼 만한, 지금 당장 사서 당장 이렇게 수익 난다기보다는, 이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상황이니까, 지난주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차근차근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는,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 주들도, 실적이 좋았어요 하니까 급등을 했고, SGC 에너지도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너무 좋아요 하니까 오늘 한번 상승세가 컸던 종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 부분에서 좀 설명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지금 다시 월봉에서 25일선을 터치를 하고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눌림목을 이제 바꿔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봉으로는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무려 12%나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바닥을 충분히 다져졌다면, 그렇죠?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바닥을 충분히 다져졌다면 여 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래량 괜찮죠? 이 아래쪽에서 급등할 때마다 이제 거래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이렇게 해서 저기 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목표치를 요 위에를 잡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또 위로 가면 매도하고 하면서 이제 추세적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가 이렇게 튀지 않았다면 이런 방법을 쓰기는 좀 어려울 텐데 한 번 정도 이제 지금 당장 같으면 저는 만약에 요렇게 눌림 주면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60선, 20선 요 구간들이 있으니 60선 정도부터 조금이 접근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만약에 강하게 한번 상승해 볼 수 있다면 당장은 이제 전 고점인 한 약 3만 원 정도 부분들이 1차적인 목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걸립니다. 3만 5천 원에도 걸리고 4만 원에도 걸려요. 근데 이게 진짜 추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상승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 실적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더욱더 증가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욕심을 좀 내서 4만 원까지는 보고 싶다. 욕심일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저는 조금 기왕에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탄소 배출권 ETS가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탄소 배출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기후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고 한다면 또 부수적인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또 알아봤는데 오늘에서 비만 치료제 대마는 조금 테마가 작으니까 주의 좀 하시고 로봇 이제 섹터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SGC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시정님이 또 잘 준비를 해오셨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영상이기도 한데 이렇게 끝까지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저희 방송 보고 수익 많이 보시고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